안녕하십니까? 네, 박한필 대표입니다. 자, 우리 이태우 대표님 따끈따끈 생생한 정보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기 많이 받으시고 그 또 좋은 수익에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가 조금은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와 그다음에 이렇게 요동치는 빅테크 중심의 약세,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일부 좀 이제 뭐 철회, 그리고 딥시크와 이제 알리바바 등 이 지금 중국 쪽에서 나타난 조금 더 저렴하고 효용이 높은, 효율성이 높은 AI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 그다음에 서양보다는 이제 동양 쪽에 조금 더 매력이 있는 이런 시장이 잠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질지 짧게 끝날지.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3월을 준비하는 선조정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주도주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를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세계 금융 시장의 요동 이렇게 한번 그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고 있고요. 오히려 유럽의 가장 포인트는 유럽 중앙은행이 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은 시장 금리는 좀 내려오고 있지만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오는 것이고 10년짜리 금리가 내려오는 부분에 비해서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과 함께 연준의 금리 동결, 관망을 시사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배적이죠. 오늘 간밤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98.3으로 예상치 102.5보다 훨씬 낮았고요. 기대 인플레도 좀 높게 나왔는데 바로 직전에 나왔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가 높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드러낸 바가 있죠. 이 트렌드가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부과됐을 때 수입 물가를 걱정하는, 그래서 먼저 소비를 해놓고 먼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로 해서 유가가 이제 70달러 붕괴가 됐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강세에서 106.27로 전환, 약세 전환됐고 원화도 1,431원, 엔화도 149엔대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미국장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물 ETF 아이셔 이제 이쪽 ETF는 강보합 정도에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환율이라든가 이 지금 자금의 흐름은 결국은 삼투압에서 형성된다.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일단은 그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시장 금리,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9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저 인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결 입에 붙어가지고 금리가 2.75로 내려왔는데 어제 그동안에 이제 항상 우리나라의 부채,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매파성 발언을 많이 하셨던 이창용 총재께서 일단 국내의 이런 경기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고 부양하는 측면에 조금 더 비둘기파의 멘트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3월에 이제 정치 일정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제 투명해지는 시장 흐름을 기대하면서 환율이 내려왔죠. 1,420원대, 30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환율에 대한 여유가 좀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멘트한 부분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돈 푸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양까지 추경까지 가세해 준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전 세계 흐름은 각국 증시의 밸류와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관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피로감이 또 소비 심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신들의 M7 중국의 빅테크들의 이제 부양 강조점이 여기에 와 있죠. 그러니까 부양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럽도 금리 인하에 따른 부양, 또 유럽 지금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선불원을 통한 부양, 즉 먼저 부자가 되자 이렇게 해서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고 중국 쪽은 그런데 미국은 약간 이제 해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채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물가의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나스닥과 S&P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 부담도 있어요. S&P가 평균 PER이 22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는 어쨌든 미국의 ISM 제조 지수가 50 레벨로 드디어 이제 약간 호황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문제가 이제 3월, 4월 초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게 협상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이렇게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되는 것은 현재의 일시적인 어떤 엄포에 불과하다면 분명히 이겨내야 될 사안이죠. 어제는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25%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또 이런 이제 관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3월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와 함께 공매도가 재개되죠.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매도를 과거에 재개했던 이렇게 금지했다가 정지했다가 재개했던 사례가 2009년, 2011년, 2021년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공매도를 재개하자마자 주가가 악영향을 받아서 급락한 적은 이제 2011년도 금융 경색과 전 세계적인 위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던 때가 이제 한 번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급락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공매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쳤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소득세, 소득세를 뭐 이제 10억 이상 양도세에 대해서 20% 과세, 또 5억, 3억 이렇게 낮춰가면서 이 소득세를 회피하는 매물이 연말에 막 몰렸어요. 그러니까 9월 정도 되면 벌써 이 개인들 큰 손들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던지기 급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됐죠.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이 금투세가 이제 매겨지는 이 소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매물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공매도를 4분기에 집중시켜서 대박을 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금투세가 사라진 부분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거로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도가 올해 이제 작년 이제 뭐 이렇게 쭉 해서 올해까지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죠. 특히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과연 매도할 게 많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국인의 비중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공매도는 과거에 공매도를 했던 세력이 매도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자주 했었던 종목에 또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나 배터리, 유통, 미디어, 화장품, 방산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방산 이런 쪽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LNG라든가 전통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철강이나 화학도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주도주는 더욱더 강해지고 좀 약하게 근근히 버텼던 쪽은 오히려 더 약해진다. 약한 고리를 때리는 것이 주식시장의 공매도의 생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를 선침해하고 또 좋은 흐름을 우리가 잘 공략해 나가는 것이 공매도 재개 시점에서도 가장 이제 원칙적인 매매의 어떤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이런 상대적인 견고함으로 해서 또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주가가 미국장의 변동성보다는 상당히 원활하게 잘 방어가 되고 있는 편이죠. 물론 어제 우리나라 15포인트 하락하면서 한 4일째 약보합 내지는 혼조 약세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힘의 논리에 맞춰서 분석하는 이제 기법 반전율을 적용해서 여러분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이 구간들은 다 반전율에 의해서 나타난다. 지난번에 올라갔다 막혔던 자리도 2,863포인트도요. 반전율에서 부딪혔던 자리입니다. 최고점 우리나라 코스피 최고점에서 반등 3분의 2 반등 구간에 저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 반전율 2등분 구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점선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2665 2660.65입니다. 2660.65. 이 라인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반전율은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나 보조 지표나 이런 걸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견고한 맥점, 돌파냐 맞고 떨어지느냐 이 중요한 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라인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대응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은 왜 이러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어디서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774.39입니다. 근데 크게 안 밀리죠. 자,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작년에 겪었던 우리나라의 풍파가 오히려 올해는 내성과 강력한 수급적인 전환의 이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맥점을 한번 잡아드립니다. 이 라인을 뚫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탄력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아까 이제 미국의 예산, 방위 예산이 이제 삭감된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이 지금 미국의 머스크의 이제 효율성 부도 그런 머스크의 발언도 있었고 국방부 장관 마찬가지로 매년 8%씩 감축해서 방위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원하던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이나 이런 쪽에 전비에 대한 이런 지원이 확 줄겠죠. 방위 이런 지금 중국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지금 방위 예산을 서로 협의해서 줄이자 이런 멘트에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럽이나 중동 지역은 자국 방어를 직접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독일에 이 지금 총선이 끝났어요. 독일 총선의 결과 이제 기독민주당 그리고 기사당이라고 하죠. 이 우파 정당들이 이제 연합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나온 멘트, 그동안 했던 멘트가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미국에 덜 의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위에 상당히 스스로 자국 방위에 우선점을 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제 분석 자료에 하면 이제 독일의 무기 업체인 라인메탈이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이제 스웨덴의 사브와 같은 유럽 방산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오늘도 유럽이 강보합 방산업체 강세가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유럽 영내의 이제 무기 거래는 이제 유럽의 그 방산업체한테 65%까지 맡겨야 된다. 미국이나 이제 아시아의 무기는 이제 좀 비중이 좀 줄어든다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당장의 문제는 아니죠. 2035년까지니까요. 자, 어쨌든 이 방산이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발전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과격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자, 그다음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제 테슬라가 닛산에 투자한다는 건 역시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어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6천억 정도의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뉴스도 어제 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큰 미국의 풍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이제 CEO 리스크다 이렇게 계속 지목을 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파 정당 정강 정책이 뭐 나치와도 닮았다 해서 일단 이제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뭐 나치가 격려하는 그런 유사한 방식을 해서 많이 또 구설수에 올랐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 내에서 테슬라의
지금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 유럽에서 판매가 반토막 났다 해가지고 주가가 오늘 아침에 급락을 했어요. 저는 $320 정도는 테슬라가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머스크가 이 지금 유럽 쪽에 굉장히 어떤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90,000 밑으로 내려왔는데 코인 시세가 IT의 어떤 이제 종합적인 어떤 구현이라고 봤을 때 이 코인은 암호화폐라는 건 그렇죠. 이게 바로 첨단 IT의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상은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IT 시세 또 증시의 첨단 AI와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좀 내려오면서 나스닥도 많이 고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산업도 이 공급망의 재편에 포함돼야 된다. 즉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도이체방크에서 보유 의견을 낸 바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일단 블랙엘의 생산이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새로운 수출 규정에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도 $128 지지를 기대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그동안의 매출 쭉 엔비디아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이제 매출 이렇게 나오죠. 대략 이제 380억 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초과 달성할지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휴렛 패커드 엔터의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제공했던 이제 블랙웰의 서버 뭐 좀 우려를 많이 좀 잠재우는 듯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갔던 때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한 7~8%씩 밀리는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떨지 바로 직전에는 이제 강보합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엔비디아는 항상 이번에 이제 젠슨 왕도 이 지금 엔비디아 주식 매도하는 건 실수다.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성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AI는 여전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역시 이제 PER 베이스로도 뭐 ARM이나 또 이제 마블이나 브로드컴보다는 훨씬 저렴한 2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계속 달렸던 GPU에 지금 딥시크와 그리고 역시 이제 알리바바 같은 데서 중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AI가 출현하면서 엔비디아에도 약간은 이제 수출 규제 문제, 블랙엘의 뭐 생산 차질 문제, 뭐 지연 문제 이런 것이 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근데 선조정을 좀 거쳤고 밸류 부담도 약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월가에서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습니다. 이 62명의 월가의 분석가 중에 56명이 바이 혹은 또 스트롱 바이 의견, 평균 목표가 $172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은 신뢰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번에 AI에 2군데 정도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취소했다 해서 조금 투자 심리는 이제 조금 허술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켜보시고요. 미리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또 팔란티어가 이제 연속 급락이에요. 역시 내부 쪽에서 공동 설립자 이제 CEO가 1,000만 주 가까이 매도 계획, 내부자들의 매도가 좀 있다. 그다음에 힘센 헐스 이 지금 체중 감량 약물 판매 중단 리스크로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체로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또 머크라든가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등 미국의 이제 그 제약 바이오사들은 주가가 오히려 그동안에 약세에서 올라오고 있죠. 미국의 시장 금리가 안정된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약 바이오 제가 어제 좀 보시라고 그랬죠. 알테오젠이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특히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또 최근에 올릭스가 이제 일라이 릴리 향으로 이번에 이제 약물 이제 이전. 근데 추가적으로 그러한 또 이제 준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어요. 잠깐만요. 자료를 어디다 놓았는데 못 찾으면 바로 넘어가야죠. 예, 여기 있군요. 예. 이동기 대표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막 타기 시작한 GI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천당제약, 퓨처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쪽도 함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한령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에이펙 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을 준비하는 중국 아태 합작 중심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데 3월에 이제 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는 지난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엔터주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알령의 이제 해제 기대감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어제 엔터 44 다 올랐고요. 코스맥스도 어제 이제 보면 중국의 매출이 7% 증가하고 동아시아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동안에 미국에만 이제 의존하던 매출 구조가 바뀌었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파라다이스도 어제 이제 장충동 호텔 개발한다. 역시 한알령과 이 중국 관련 섹터가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이 좀 흔들리는 거와 반해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투자와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한국 증시도 견고한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이 조금 뉴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지금 기판이 당장 어떤 대량 생산이나 또 시장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CNG 하이테크의 CEO 발언이 있은 이후에 조금 균열이 있고 반도체 지수가 좀 밀리고 있어요. 다수의 반도체 유리기판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품 즉 부서지지 않고 제대로 반도체 기판으로서 나오는 유리기판이 많지가 않아서 특히 미세 균열 제어 유리 가공 기술이 난제가 있다. 잘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 상용화가 돌입할 수 있으려면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동진세미캠에서는 이제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ABF 전원체 필름을 이제 상용화한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이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소부장의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업체죠. 근데 어제 또 이제 그 창업했던 회장님께 돌아가셔가지고 이부섭 회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남 차남이 동진세미캠에 둘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또 지분 경쟁과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올라갔었습니다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은 바가 있어요. 자, 역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방산주가 좀 밀리는 부분에서 오늘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방산주가 좀 그동안에 조정을 미리 받았는데 미국 방산주 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럭키드 마틴이나 이제 노스루크루만, 네이션 테크놀로지, 제너럴 다이내믹 비롯해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방위 예산이 좀 더 확대 편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반도체가 어쨌든 미국의 ISM 제조일수가 올라오면서 일단 지금은 좀 약하지만은 밸류체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주느냐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유럽발 방산 확대 이번에 이제 3월 5일 정도면은 유럽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어떤 방향으로 방위 산업을 이제 스스로 이제 구축할 거냐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ISM 제조수발 이제 수출의 회복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실 타이밍인데 주변이 좀 상당히 소란하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의 이제 마지막인 3월인데 3월은 뭐 공매도도 재개된다,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은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별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 종목에만 압축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강성한 거는 이제 LNG 그리고 이제 방산 이쪽인데요. 방산 시장이 미국은 방위 예산을 줄이지만 우리나라가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한 시장은 중동과 유럽, 그 다음에 동아시아거든요.
이런 쪽은 이제 비싼 미국 무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이 고효용 좀 상대적으로 가격에 이제 이 지금 경쟁력이 뛰어난 쪽이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유럽은 특히나 이제 동유럽 쪽에 무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쪽에 방산과 또 이번에 LNG 관련해서는 이제 프랑스의 GTT에서 LNG 관련한 75척의 LNG 선의 필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한 미일 간에 이제 지난번에 협의가 있었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서 미국의 관세 압박을 좀 풀어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LNG와 관련된 모멘텀이 강한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된다. 어제도 보면 이제 LNG 관련 쪽에 뭐 동성화인텍이나 또 한국카본 이런 이제 냉매 관련 또 그리고 역시 이제 성광밴드나 태광 그리고 삼성중공업처럼 LNG나 또 이 역시 이제 해상 이제 이 시추와 관련된 선박 경쟁력이 높은 삼성중공 그리고 물론 하나오션이나 이제 현대중공업 등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이 가장 그래도 견고하게 시장의 외풍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는 역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양회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어제도 제시했던 엔터 44 주가를 한번 조정 시에 어제의 저점 라인 근처에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양봉들이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맥스와 같은 이제 화장품 쪽 화장품 뭐 VT 이런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휴젤이라든가 파마 리서치라든가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주들도 경기의 흐름을 덜 타는 좋은 쪽이다 보입니다. 카페24가 어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려 영업이익이 4분기만 130억이나 나왔어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아침장이 좀 조정받는다면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삼현 같은 경우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이 부품으로서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서 차라리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제약 바이오가 부각될 수 있는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퓨처캠 좀 보시고요. 이제 독수리 삼형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같은 그리고 LG 넥슨, 현대로템, 방산 섹터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요일 화수분과 같은 수익이 여러분한테 넘쳐 나가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다음에는 또 우리 임채욱 대표 또 좋은 말씀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또 진짜 화수분 정보 많이 받으시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